6월 5일 토요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고객님. 가게의 위치가 좋지 않아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 거기에는 오직 손님들을 위한 공간의 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특히 정수 씨만의 진정한 공간 기획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매장인데요. 식당은 가성 안 좋다고 해서 음식값 싸게 만드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이쁜 걸 만들어놔도 그게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고객들한테 보이지 않는다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손님이 VIP석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분위기도 더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정성. 여기 정성 너무 예뻐요. 여기엔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 때 있어서 이제 저만의 나름의 법칙이 있는데 60의 공간은 영업 공간으로 남겨놓고 반드시 40의 공간을 비워서 매장의 컨셉이 되는 이제 메인 콘텐츠를 공간에다 심어놓죠. 즉 손님이 몰려올 것을 대비해 좌석으로만 공간을 채우지 않고 그곳에 조형물을 설치해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중앙의 공간을 빼고 그 둘레를 좌석으로 배치해 어디에 앉더라도 동일한 풍경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 이 6대4의 공식은 정수 씨의 모든 매장에 적용이 되는데요. 공간을 통해 시간을 소비하고 한 번 왔던 사람이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간이 아무리 예뻐도 음식의 맛이 떨어진다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겠죠. 이곳의 인기 메뉴는 된장을 넣어 만든 한국식 샤브샤브. 이 음식도 사람들 불러 모으는데 한 몫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먹으니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가게풍이잖아요. 뭔가 좀 더 식사도 되게 이쁘고 차분하게 먹을 수 있어서 조금 아직 먹지 않았지만 엄청 기대가 됩니다. 상상하니까 좋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좋으니까 가족하고도 이제 얘기도 더 쉽게 나오는 것 같고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되게 만족하고 그런 음식 맛도 좋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약 50년 된 집을 기획한 이곳. 오래된 공간만 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보이시지만 100년 동안 비바람을 맞고 시간을 지내야 세월을 보내야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비어있는 땅에 100년 된 건물을 지어줘라고 하면 지을 수 없죠. 거리로 다시 나와보니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곳은 사진 맛집으로도 유명한 갑부의 또 다른 매장인데요. 포토 스팟은 단연 징검다리로 되어 있는 요 출입구. 그런데 손님들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합니다. 손님들이 불편한 건 아니겠는데. 네. 불편하죠. 왜냐면 이제 그래도 안쪽에는 카페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입구가 사실 이 징검다리 하나예요. 근데 공간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저쪽 공간에도 지금 지명과 닿아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공간에도 이제 넓은 지금 이제 통창이 있잖아요. 여기에 문을 냈으면 좀 이제 사람이 한결 더 이제 수행이 이제 원활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 공간으로만 이렇게 불편하게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겪었었던 어떤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15년 전 해외로 여행을 떠난 정수 씨. 예약해둔 숙소 인근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난 후였죠. 역에서 산장까지가 완전 그냥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로밍이 되는 전화기도 없었을 때여가지고 공유전화 박스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해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저기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맞나요? 그러니까 금방 오신다고. 저희 이렇게 하면 한 20분 30분이면 온다고. 금방 도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산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길을 잃고 말았는데요. 여기가 어디지? 체감상으로 1시간 정도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잖아. 나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대로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기에는 그럼 난 또 어디서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갑자기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막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저 멀리서 반짝이는 뭔가가 보였어요. 전래동화에서 많이 봤었는데 길을 헤매던데 꼭 이렇게 뭔가 산장 같은 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럴 만큼 약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이 불안한 징검다리를 건너서 안정되고 평온한 자연의 숲 세계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고객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감성이고, 그래서 저 길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기는 불안함을 물길 사이에 있는 이제 징검다리로서 느낄 수 있게끔. 혹여나 발이 빠질까 긴장했던 마음이 카페 내부에 도착하면서 안정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감정의 변화로 인해 공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단순히 예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풀어 감정을 나누는 것. 정수 씨만의 남다른 철학은 세상 단 하나뿐인 개성 넘치는 곳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식사 후 디저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골목에 다양한 아이템의 매장을 두는 것도 매출을 올리는 비법. 손님들 모두 이 공간을 한껏 즐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게 좀 예쁜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좀 돌다리 입구가 아무래도 여자들은 구두 신고 오거나 할 때 좀 불안하고 그런 느낌 들까봐 조금 그래 보였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자리도 너무 편안하게 잘 해놓으셨고 들어가서 꾸며놓은 거 보니까 아늑하고 편안한 기분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것을 알아볼 차례 같은데요. 현재 갑부가 운영하는 매장은 서울 익선동에 7곳, 대전에 4곳, 경주에 1곳, 총 12군데. 서울의 익선동 프로젝트와 온천마을 프로젝트, 그리고 대전과 경주 지역을 합친 총 연매출은 140억. 정수 씨가 어딘가로 급히 이동합니다. 저희 지금 창식동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저희 1차 철거 용도 변경이 완료됐다고 해서 그 점검차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착수한 창신동 프로젝트. 현장 답사는 오늘 처음 와봤다는데요. 개발에 들어갈 장소는 절벽마을.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과 이주민들이 모여 형성된 마을로 일제강점기 때 채석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창신동에서 저희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이제 주거 형태인데 저희한테는 익숙하죠. 아마 감독님 세대한테도 익숙할 거라고 믿어요. 네. 이곳은 1970년대에 지어진 2층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얼마 전 열정적으로 개발했던 도넛 가게가 들어올 예정이랍니다. 이 공간과 도넛이 어울린다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심미적인 요인만 항상 있진 않아요. 그리고 한 층이 15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 2층 합쳐봤자 이제 30평인 거죠. 제과시설이나 뭘 넣었을 때 앉을 수 있는 공간 테이블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작고 귀여운 아이템과 같이 어울리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다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딘가요? 네, 지금 가는 곳은 예전에 원래 약간 여인숙 같이 달방을 사시는 주로 이제 분들이 거주하시던 그런 공간이에요.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할 것만 같은 좁은 골목.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곳은 총 3층짜리 건물로 절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이제 깎은 절벽에 자연스럽게 이제 나무나 풀들이 활착되어서 자연 계곡같이 풍경을 이루고 있죠. 여기 지하 잠깐 한번 들어갈까요? 절벽 아래에 틈 사이에도 만들어 놓은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 전설의 고향 같다. 재밌는데요. 이 공간도 너무 재밌어요. 신축 건물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약간
방공호 느낌도 나죠. 숨은 공간 찾기는 숨은 보물 찾기와도 같은데요. 집안 곳곳에서 고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세월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바닥이 10분, 20분 이렇게 살짝 볼 때랑 1시간, 2시간 이렇게 볼 때랑 아마 뭐 하루 종일 그 공간에 있을 때랑 느껴지는 기운이나 감정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그 소리가 들리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집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소리를 들은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를 양쪽의 벽면을 미장센을 통해서 정말 동굴 속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계단 끝에 왔더니 동굴로 정말 들어가는, 여기가 지하라고 해도 그분들한테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외부의 공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곳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동굴을 가고 있어요. 직접 머릿속으로 그리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정수 씨. 이분들이 이쯤 왔었을 때 이 벽면을 약간 잘라내고 여기를 이제 유리로 마감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럼 이쪽에서 뷰가 절벽 뷰가 보이게 되는 거죠. 수로처럼, 거대한 수로처럼 해서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물이 흐르는 수로에 자기가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걸어갈 수 있는 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로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 그러면 자신만의 공간이 딱 펼쳐지고, 공간에는 이쪽 탕을 통탕으로 만든 다음에 딱 앞에 뷰가 보이는 뱀바가 있는 곳에서 드디어 착석을 하게 되는 거죠. 동굴과 수로를 지나 이 풍경을 마주한다면 절벽마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공간이 완성된 듯합니다. 지금 현재 공간 돌아보면서 제가 지금 파악한 공간 구조랑 거기에 이제 각 들어갈 공간들이 어떻게 배치될지 디자인 모티브를 지금 현장에서 있기 전에 바로 그려두는 게 좋아서요. 답사 후 바로 회의에 들어간 정수 씨와 직원들. 루프탑 공간을 특히 날씨 좋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좀 빠른 공간을 좀 할애해서 40년 낡은 공간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더해지게 될까요? 통째로 콘크리트 집인데 그냥 엄청나게 오래 낡았어. 그리고 주변 옆에도 다 콘크리트인데 그 집의 앞이랑 옆에 보이는 모든 거는 다 화강암 절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삭막한 거야. 그래서 그 삭막한 거에서 반대로 밀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빡빡하게 찬 밀림?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형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요. 창신동 여인숙 건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화강암 절벽과 대조되는 밀림이 이곳의 핵심. 태국 음식점이 들어갈 예정이라는데요. 곧 사람들의 온기로 되살아날 절벽마을과 같이 인생에도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 정수 씨는 말합니다. 모든 꽃이 봄에 피진 않는다. 그러니까 각자 성공의 때가 있고 각자 자신의 최적의 때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영원히 이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로 불안했던 시기가 있는데,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글쎄요, 저는 여름인지 가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가. 그런데 저에게도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기회가 오고